시베리아에서 밀려온 한파로 부산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4일에는 한파에 강풍까지 불면서 지역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중구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젊은 층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부산에서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감소했습니다. 반면 가정폭력과 교통불편 관련 민원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부산시가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4대 분야 총 121개 사업에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최강 한파가 밀려오면서 부산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또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4일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앞으로 날씨 전망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해운대 장산의 한 계곡. 성인 주먹만한 돌덩이를 던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두껍습니다. 부산에서 보기 힘든 고드름까지 맺었습니다. 25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옷차림부터 두꺼워졌습니다. 또 급작스런 추위에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으로 중무장했습니다. 전에 없이 못 느꼈던 추위니까 평소보다 장갑 끼고 머리 쪽에도 두 겹으로 쌌고 마음이 많이 움츠러드니까 매일 산책하는 것도 조금 꺼려지기는 하더라고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추위에 배관과 상수도관이 동파되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강풍에 공사장 가림막이 무너져 차량을 덮쳤고 신호등이 쓰러지는 등 소방서 집계 80건가량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한파는 대륙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의 한파는 잠시 주춤했다. 또다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7일부터 다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28일에는 강한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부산 지역에는 지난 20일부터 내려진 건조주의보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이렇게 날이 추워질 때면 우리 집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서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면 이런 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의령의 한 농가. 농장 주인이 수도꼭지를 돌려보지만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 겁니다. 지하수가 이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너무 이제 투입을 해갖고 완전히 지금 여기 얼어있고 지하수.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관이나 계량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보온재는 내부에 습기가 차서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량기 앞 외부 틈새를 막아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해야 동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붙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드라이기나 5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밸브와 배관을 녹인 뒤 따뜻한 물을 틀어야 계량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철 한파 대비로 기상상황 수시 확인이 필요하며 외출 대비 방한용품 준비, 보일러, 배관, 계량기 등 보온 조치, 난방용품 정비 및 화재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관할 수도 사업소로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25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79명입니다. 사망자는 20대 1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32명, 재택 치료 중인 사람은 6,905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8.3%, 일반 병상 가동률은 17.9%입니다. 부산에서 올해 설 연휴 기간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설 명절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한 결과 설 연휴, 살인, 강도, 절도 등과 같은 5대 범죄는 올해 29.9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2.2건과 비교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귀성객과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불편은 지난해 일평균 2,662건에서 3,173건으로 19.2% 증가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발생 건수도 지난해 39건에서 41.3건으로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은 일평균 경찰 454명을 투입하고 순찰차와 사이카 등 116대를 배치하는 등 명절 종합 치안 대책을 마련해 설 명절 치안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25일 일자리와 생활, 활동, 거버넌스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지대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지대는 부산 청년을 위한 탄탄한 지대를 구축하는 부산시 청년정책 브랜드 사업으로 올해 4대 분야 25대 중점 과제 총 121개 사업에 총 2,2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는 지난해 121개 사업 1,949억 원 예산 투입 대비 274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16일 한국인 최초 무보급 단독으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한 산악인 김영미 대장. 세계에서 여성으로는 11번째이자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보급 없이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51일 동안 1,000km가 넘는 거리에서 100kg이 넘는 무거운 썰매를 홀로 끌었는데요. 영하 20도에서 30도의 혹한 속을 좋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걸었다고 합니다. 체감기온 영하 30도, 매서운 칼바람이 남극만큼이나 추운 한반도. 이렇게 추운 날 김영미 대장을 떠올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아무리 춥고 혹독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가 밝았으니 새로운 각오로 마음 단단히 먹고 걸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 원도심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며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로 교육 환경이 악화하고 또다시 인구가 빠지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중구에서 제정됐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인구 소멸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중구. 해마다 인구가 줄어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구수 4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젊은 인구가 지속해서 빠져나가며 고령 인구 비율이 2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에 안심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젊은 인구를 붙잡을 수 있는 인구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의 교육 환경을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중구에 어떻게 하면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청은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에는 통학버스와 워킹스쿨버스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도 명시됐습니다. 통학버스는 지역에 있는 학교가 통학 차량 운영을 희망하면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워킹스쿨버스는 학생들의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통학 지도사가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방식으로 구청이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교육청에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19년 동구에서 부산 최초로 공공통학버스가 도입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구는 올해 워킹 스쿨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제부턴 차량 운행 중 우회전할 때 일단 일시 정지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겼을 때 벌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김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자 차량 서너 대가 연달아 출발합니다. 모두 신호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빨간불일 때도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었는데요. 22일부터는 녹색 화살표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더라도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잠시 멈춘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잠시 멈췄지만 이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전방 주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실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시 신호가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시면 안 돼요.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몰랐어요. 아예 신호가 안 끊기면 가지 말라 이거죠. 현재 전국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15곳입니다. 경찰은 신호등 설치 이후 우회전 시 멈춤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가 9배가량 늘었다며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앞으로 점차 우회전 신호등이 늘어날 계획이고 3개월 계도 기간 후에는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을 꼭 기억하고 실행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가 25일 지난해 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는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필요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고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해 2020년 설립됐습니다. 최근 범시민유치위원회는 전임 오성근 위원장의 뒤를 이어 박은하 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를 후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4월 BIE 실사단 부상 방문과 11월 최종 유치 결정을 앞두고 범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파급력 있는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